그의 발명품들은 현대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각 세기의 인물 중 19세기 인물로 토머스 에디슨을 선정하며 1999년 타임지에 송별호에 실은 글입니다. 토마스 알바 에디슨은 1847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밀란에서 세뮤얼 에디슨 2세와 낸시 엘리엇 에디슨의 7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인전 등을 통해 잘 알려진 대로 그는 호기심이 왕성한 데다 기행을 일삼는 바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머니에게 직접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이후로 에디슨이 공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은 뉴욕의 쿠퍼 유니언에서 청강을 한 것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는 엄청난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발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에디슨을 선정할 정도였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그의 업적이 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에디슨을 오로지 위대한 발명가로만 아셨다면 오산입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에디슨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의 색다른 면모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구는 발명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발명되었다.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바보 아니야, 당연히 발명왕 에디슨 아냐 라고 비웃을 겁니다. 실제로 에디슨이 직접 전등회사를 설립해 전구 보급에 앞장선 공로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독자적으로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기에는 적잖은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디슨이 전구 특허를 취득하기 50여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의 수많은 연구자들 손을 거쳐 전구 관련 특허들이 이미 취득되었기 때문이죠. 다른 연구자들이 발명한 것들도 에디슨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필라멘트의 연소 시간을 늘리기 위해 전구 안에 공기를 빼내는 발상이나 탄소봉을 필라멘트에 사용하는 아이디어도 이미 에디슨이 태어나기 여러 해 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발명가로 알려진 에디슨의 이면에는 사업가로서의 또 다른 모습이 숨어 있었는데 이런 점이 먼저 전구를 발명했던 사람들의 이미지를 여지없이 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의 기막힌 사고방식. 전구의 진정한 가치는 신뢰를 밝혀주는 것. 수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실에 틀어박혀 전구의 빛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연구에 몰두했지만 에디슨의 연구 방향에는 근본적으로 더 원대한 구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구를 실험실 안에서 사용하는 연구용 기술의 결정체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각 가정의 집안을 환하게 밝혀주는 전등이라는 생활 도구로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이 에디슨을 그저 이상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아가게 하였고 때문에 그는 전구 개발에만 매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미 10대 초부터 기차에서 간식이나 잡지를 판매했었고 이와 더불어 직접 신문을 제작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분명 이런 발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전등도 전등이지만 각 가정에 설치되는 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발전기를 개발하고 이와 함께 송전선을 깔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전기 요금의 징수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얼마나 기막힌 발상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사업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에디슨은 단순히 손바닥 크기의 전구를 발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전구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구만 기막히게 만들면 뭐하나요? 그래서 각 가정으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 하는 구상에서부터 나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조달 문제까지 고려했던 거죠. 전구를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련의 사업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상이었던 것입니다. 전구 자체만을 놓고 보면 훗날 에디슨과 전등 회사를 공동 경영하게 된 영국의 조지프 스완, 맥심 기관총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하이럼 맥심, 그리고 아산화질소 가스를 이용한 마취 원리를 발명했던 영국의 험프리 데이비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관련 특허를 취득했었습니다. 19세기 초기에서 말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자들이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즉 에디슨만이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사업가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디슨의 허풍으로 가스등주가 대폭락. 에디슨은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와 사업을 해오면서 전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재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는 전등의 연구개발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금만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에디슨은 그 즉시 언론을 상대로 하나의 계책을 궁리해 냅니다. 1878년 10월 20일자 신문에 에디슨은 너무나 태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던 것이죠. 전구 보급을 위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 이러한 에디슨의 발 한마디로 인해 미국 경제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모양이야. 가스등은 이제 한물가게 생겼어. 이러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결과 가스등 회사의 주가는 대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JP 모건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에디슨이 전등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에디슨은 연구자금은 물론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에디슨은 실용화할 수 있는 전구조차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게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필라멘트에 탄소봉을 사용한다는 지극히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을 까발려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그의 허풍에서 비롯된 것뿐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에디슨의 허풍으로 인해 가장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연구자들이었습니다. 에디슨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되느냐 아니냐는 온전히 그 이후의 연구 성과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금 지원을 받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패하면 사기꾼으로 몰락하는 것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이처럼 풍부한 자금을 지원받았던 것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인 연구소에서는 그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전구를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에디슨의 허풍과 막대한 연구지원금 등이 연구개발을 엄청난 속도로 진전시키게 한 기폭제였던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일반 가정용 전구가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된 때가 1880년 새해였습니다. 그때는 에디슨이 거짓을 발표하고 난 뒤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후 이것들을 이용해 큰 수익을 얻은 에디슨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신인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하고 초대 회장이 됩니다. 이 또한 사업가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디슨을 발명왕과 사업가로 길러낸 위대한 어머니. 에디슨은 선생님도 가르치기를 포기한 유별난 행동과 생각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토머스 에디슨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편지 하나를 건넵니다. 선생님이 꼭 엄마에게만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편지 내용을 살펴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던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지요. 에디슨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아드님을 교육시킬 만한 훌륭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그 이후 에디슨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세기의 위대한 발명가로 큰 성공을 이룬 에디슨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아갔다가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전해드리라고 했던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편지에 쓰인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드님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드님은 퇴학당에 제적됐습니다. 에디슨은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집에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어머니가 세기의 천재로 변화시킨 정신병이 있던 아이였다. 모두가 말하듯 이렇게 대부분의 엄마는 위대합니다. 에디슨의 또 다른 면모. 그에게는 세 가지 남다른 면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론 머스크만큼 특이한 생각이 많았고 더불어 그만큼 연구 등과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위에서 보듯 언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건 물론 허풍으로 기회를 잡을 줄 알고 잡스만큼 연구원들을 당혹하게 그리고 연구에 매진하게 만드는 기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점은 락커펠러나 빌 게이츠처럼 경쟁자를 매몰차게 쳐내는 무자비한 면모였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했다고 알려진 1000개가 넘은 것 중 그가 실제로 발명한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원 발명자를 끌어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특허권을 산 것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빼앗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남의 것을 훔치기 마련이다. 나 자신도 많은 것을 훔치면서 살았다. 하지만 난 어떻게 훔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남들은 그 방법을 몰랐다. 이처럼 그는 악당이란 말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핵심을 빼올 만한 배짱이 있음을 말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힘을 대놓고 지렛대로 사용할 뻔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래야만 경쟁자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차없이 제거할 마음의 준비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개인 간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싸울 때
아무리 힘에서 밀린다고 해도 무조건 관자놀이, 인중, 턱 그리고 명치 등 급소만 노리고 집중적으로 이것만 타격하면 상대방을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승산이 있다는 점이죠. 이처럼 산업계에서도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가차없이 도태시키려면 상대방의 급소가 뭔지 알고 인정사정 없이 이 급소를 집중 공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고 했던 락커펠러는 경쟁자를 사정없이 제거했습니다. 락커펠러 이후 산업계 지배자로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락커펠러처럼 경쟁자들을 제거해 나갔는데 일부 사람들은 빌 게이츠를 디지털 시대의 락커펠러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부를 탈취하지 않으면 거꾸로 탈취당할 것이고 그러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아마도 0%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에디슨은 락커펠러와 빌 게이츠보다 먼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위대한 에디슨이 왜 위대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에디슨이 진정한 발명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그가 발명가와 사업가란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 천재였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어떤 면에서 천부적인 사업가인지를 알고 이를 배워보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을 되새겨보지요.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땀에서 비롯된다. 이 말을 들은 기자는 성공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만 에디슨 자신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줄 아는 머리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그가 발명가로서 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남보다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또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독보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선각자들의 이러한 사고방식과 행동거지를 잘 읽고 따른다면 좋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디슨과 같은 영감을 발휘하여 진정한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속으로였습니다.